아침마다 깨우는데도 못 일어나요. 학교 다녀와서도 소파나 침대에만 누워있고요. 피곤해 그 한마디만 입에 달고 살아요. 부모님,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잠은 분명히 자는데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왜 늘 지쳐있을까요?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제 게으른 거 아닌가? 의지가 약한 건가? 부모님, 말씀드릴게요. 그게 게을러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잠을 더 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닐 수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늘 피곤해하는 아이의 몸이 부모님께 보내는 3가지 신호를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두 번째 신호는 부모님이 매일 보면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C-Day 내비게이터 차이랑입니다. 부모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동안 정말 많이 시도해보셨죠? 더 일찍 재워보고, 영양제도 챙겨주시고, 좋은 음식도 챙겨주시고, 폰 시간도 줄여보시고, 주말엔 푹 자라고 일부러 깨우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잘 안 변하죠. 여전히 아침마다 못 일어나고, 학교 다녀오면 진이 빠져있고, 피곤해 그 말만 습관적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부모님 마음속엔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자야 안 피곤하지? 내가 뭘 더 해줘야 할까?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닌가? 부모님, 부모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지난 14년 동안 사람들의 몸을 케어해 왔습니다. 그동안 잠은 자는데 늘 피곤하다, 자도 회복이 안 된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였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몸이 잘 때도 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면 연구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잠드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깊은 잠으로 들어갈 때 몸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못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도 진짜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몰아서 푹 재운다고 풀리지도 않아요. 피곤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상태의 문제거든요. 잠을 더 자라고 다그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의 몸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3가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는 잠의 시간이 아니라 잠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건 잠의 깊은 단계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깊은 잠은 잠든 직후 첫 사이클에만 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얕은 잠과 꿀잠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잠의 질이 그날의 회복에 거의 전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몸이 긴장 상태면 그 첫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8시간을 누워 있어도 정적 회복은 30분도 못 받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눈엔 충분히 잤는데 왜 저렇게 피곤해하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밤 살펴보세요.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옆에 잠깐 가서 호흡과 표정을 보세요. 표정이 편안하고 숨이 깊고 일정하게 배가 부드럽게 오르내리고 있으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는데도 어깨가 들썩이거나 미간이 찌푸려져 있거나 자다가 자주 뒤척인다면 몸이 잠 속에서도 긴장을 못 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첫 번째 신호가 이거였고요. 두 번째 신호가 부모님이 매일 보면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호흡입니다. 부모님, 자녀가 깨어있을 때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배가 부드럽게 오르내리며 깊은 숨을 쉬고 있는지, 아니면 어깨가 들썩이며 가슴 위쪽으로만 얕은 숨을 쉬고 있는지, 만성피로 연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늘 피곤하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호흡을 담당하는 횡격막을 잘 쓰지 못하고 가슴 위쪽으로만 얕게 숨을 쉰다는 거예요. 얕은 호흡은 우리 몸에 계속 비상 상황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몸 안에서는 비상벨이 계속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진이 빠지는 겁니다. 게다가 호흡은 잘 때에도 영향을 줘요. 평소에 호흡이 얕은 사람은 자는 동안에도 호흡이 얕고 짧아요. 그러면 자는 시간 내내 몸이 안 풀립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세요.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또는 폰을 보고 있을 때 옆에서 가만히 아이의 몸을 보세요. 숨을 쉴 때 배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어깨와 가슴만 들썩이는지. 어깨가 들썩이면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신호는 부모님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 밤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어깨와 등의 굳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 이유, 그 마지막 조각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굳어있는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씁니다. 어깨와 등에 하루 종일 힘이 들어가는 아이는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마치 무거운 짐을 하루 종일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도 진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깨와 목, 그리고 배, 이 부위들은 단순히 자세 때문에만 굳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말로 꺼내지 못한 것들이 그대로 머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속상했던 일, 친구 관계에서 말 못한 감정, 공부에 대한 부담감, 그게 입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면 몸의 긴장으로 자리 잡게 돼요. 어깨, 목, 배는 우리 감정과 가장 가깝게 연결된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가 굳어 있다는 건 아이가 지금 혼자 안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한 번만 해주세요.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옆에 살짝 다가가서 어깨를 가볍게 만져보세요. 푹신해야 할 어깨가 단단하게 뭉쳐 있다면 그게 신호입니다. 등도 한번 천천히 쓸어내려 보세요. 부드럽지 않고 단단하게 굳어 있다면 그것도 같은 신호예요. 자는 동안에도 그 긴장이 안 풀리고 있다는 거죠. 잠은 회복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그 시간에도 어깨와 등이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깨와 등이 아이가 입으로 못한 말을 대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잠의 깊이. 두 번째, 호흡. 세 번째, 어깨와 등의 굳음. 이 중 하나라도 보이신다면 부모님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잘못도 아이의 잘못도 아닙니다. 아이의 몸이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도 10대 시절에 그랬었어요. 잠은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 아침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시험 기간엔 아무리 자도 회복이 잘 안 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늘 힘들었어요. 그땐 제가 의지가 약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잘 때조차 제 몸의 긴장을 잘 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니 부모님, 아이가 피곤해를 입에 달고 살 때 그 말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아이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아이 몸이 지금 부모님께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엄마, 난 너무 오래 버티고 있었어. 라고요. 몸의 긴장이 이완되면 그 안에 있던 에너지가 다시 깨어납니다. 회복은 서두르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오늘은 아이 몸이 보내는 신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래, 아이가 게으른 게 아니구나. 몸이 너무 오래 버티고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 아이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버티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한 영상에 담아두었어요. 아래 고정 댓글에 그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아이가 왜 그토록 오래 버티고 있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그동안 놓치고 계셨던 진짜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신호가 아이에게 보이셨다면 이어서 꼭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보고 나시면 우리 아이를 보는 눈이 한결 달라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같은 고민하시는 부모님께도 이 영상이 닿을 수 있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